할머니, 제가 구해드릴게요. 저랑 빨리 나가요. 72살 한복 장인 박영자는 폐공장 지하 창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굳어가고 있었어요. 혀는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매일 아침 들어오는 발소리, 그리고 팔뚝에 꽂히는 주사 바늘. 이제 끝이구나. 박영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땀 한 땀 짓던 한복. 청와대 영부인도 입었던 그 손길이 이제 멈추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환풍구 너머로 작은 손이 들어왔어요. 9살 거지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목에는 낡은 놀이개가 걸려 있었어요. 박영자가 그걸 본 순간 흐렸던 정신이 번개 맞듯 깨어났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럼 이 아이는 5년 전 사라졌던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영자 명장의 공방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50년 전통의 그 공방에서 수많은 한복이 탄생했어요. 청와대 영부인의 한복도, 유명 배우들의 혼례복도 모두 이곳에서 나왔죠. 박영자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정교했어요. 은색 바늘이 붉은 명주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실이 천을 따라 흐르는 모습이 마치 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 문이 열리며 장녀 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미란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영자는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치매 초기 진단. 6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비를 넘겼어요. 6.25 전쟁 때도, 남편 잃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죠.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였나? 박영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3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대요. 치료하시면 됩니다. 미란의 말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분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박영자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알았어요. 탐욕으로 반짝이는 눈이었죠. 나가봐라. 네. 미란이 나갔습니다. 박영자는 혼자 남았어요.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5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차녀 소희와 사위, 그리고 4살 손녀 하늘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해맑게 웃던 그 작은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박영자는 하늘이를 무척 아꼈었어요. 장녀 미란과 달리 차녀 소희는 손재주가 좋았고 하늘이 역시 할머니를 꼭 빼닮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죠. 차가 다리에서 강물로 추락했고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어요. 경찰은 강물에 휩쓸려 갔을 거라 했습니다. 박영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늙으니 눈물이 많아지는 게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하늘아.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의 한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명주 저고리였어요. 5년 전 하늘이의 생일을 위해 짓던 옷이었죠.
그날 이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날 저녁 미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이제 편히 쉬셔야죠. 박영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의사 말로는 빨리 치료받으셔야 한대요. 싫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칠 사이 몸 상태가 확 나빠진 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기억이 끊기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박영자는 차에 실려 어딘가로 갔어요. 서울 외곽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곳입니다. 조용하고 좋아요. 미란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박영자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란의 남편이 박영자의 팔을 붙잡았거든요. 이리 오세요, 어머님. 박영자는 끌려가다시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축축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죠. 곰팡이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박영자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와 낡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리 누우세요. 미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존댓말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경멸이 가득했죠. 박영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에서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얼룩이 천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또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에 떨어진 물방울이 파문을 만들었죠. 편하게 계세요, 어머니. 미란이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미란은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한편 그 시각 서울 전통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9살 소녀 서하늘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박스더미를 헤집었습니다. 한복가게에서 버린 자투리 천을 찾는 중이었죠. 하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은 튼 상처 투성이었어요. 낡은 파카 안쪽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신발 밑창은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전부였으니까요. 또 왔구나, 꼬마. 한복가게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늘은 황급히 몸을 피했어요. 죄송해요. 하늘은 골목으로 재빨리 숨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쫓겨나는 건 익숙했지만 매번 무서웠습니다. 골목 사이사이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익숙한 솜씨로 그 속에서 쓸만한 천 조각을 골랐어요. 비단 자투리, 명주 조각, 작은 단추들. 고물상에 팔면 몇백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하늘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오늘 모은 돈 전부였죠. 빵 하나만 사야지. 하늘은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국밥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틈으로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하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또 왔구나, 이 아가. 국밥집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김순자였어요. 60대 중반의 할머니는 주름투성이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였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제 또 굶었어? 할머니가 하늘의 뺨을 톡톡 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빵 먹었어요. 거짓말. 눈에 다 써 있어.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었어요. 먹어. 빨리. 감사합니다. 하늘은 국밥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그릇이 손바닥에 와닿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하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따뜻함이 고마웠어요. 하늘은 국밥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휴지로 하늘의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하늘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건 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어요. 작은 매듭과 구슬로 만들어진 낡은 놀이개. 5년 전 엄마가 목에 걸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놀이개 소중한 거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 잘 간직해라. 엄마가 지켜주실 거야. 국밥을 다 먹고 하늘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오늘 밤도 여기서 자야 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골판지를 깔고 낡은 담요를 덮었죠. 엄마, 아빠. 하늘은 놀이개를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도 들렸어요.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천을 주어야 했어요. 내일도 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9살 소녀는 홀로 밤을 견뎌냈어요. 지하 창고의 아침은 어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이 없었거든요. 박영자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밤새 추위에 떨다 보니 관절이 굳어버렸죠. 삐그덕.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자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미란의 남편이 오는 소리였죠. 어머님, 주사 시간입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 박영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매약이십니다. 드셔야죠. 남자가 웃으며 주사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음산했어요. 주사 바늘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영자는 팔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억지로 잡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차가운 바늘이 팔뚝에 꽂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죠. 액체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주입될 때마다 이상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쇠맛이었어요. 마치 녹슨 못을 빨고 있는 것 같았죠. 박영자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박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몇 시간 지나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혀가 굳어갔어요. 말을 하려 해도 발음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발끝까지 감각이 사라졌죠. 이건 치매약이 아니야. 박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날 죽이려는 거야. 미란이 자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다는 걸요. 급하게 죽이면 의심받으니까 서서히 약물로 무력하게 만드는 거였죠. 박영자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어요. 평생 한복을 짓느라 단련된 손이었지만 이제는 힘이 없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줬지만 손가락은 떨리기만 했어요. 벽을 올려다보니 곰팡이가 무성했습니다. 검붉은 얼룩이 벽면을 타고 천장까지 번져 있었어요. 가끔 벽에서 물이 스며 나왔고 그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똑, 똑, 똑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미란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딸은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여기 좋죠? 박영자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간신히 목구멍에서 윽 하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말씀하시기 힘드시겠네요. 약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미란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산폭이 각서였죠.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하나만 서명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어차피 어머니 상태로는 공방 관리 못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맡아드리는 게 맞습니다. 박영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5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공방을 그냥 넘기라고요?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기분 나쁘신가요? 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볼펜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려 했어요. 어서 쓰세요. 이러고 계시면 더 고생입니다. 박영자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볼펜을 쳐냈어요.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러실 겁니까? 좋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요. 미란이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나가시려면 이 서류에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미란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여기 계셔야죠. 아니, 평생까지도 못 계실 수도 있고요. 치매 환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미란이 나가고 나서 박영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저 인간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란 말이냐? 박영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방을 일군 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국가무 형문화재가 된 게 무슨 의미가 있었죠? 결국 딸에게 버림받아 이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박영자는 마비되어 가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배어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저놈을 응징한다. 내가 일군 것을 저런 짐승에게 넘겨줄 순 없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의 남편과 그 부하들이 수다 떠는 소리였어요. 문틈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 노인네 얼마나 더 버티려나? 이번 주 안에는 처리될 거야. 양을 늘렸거든. 즉, 불쌍하긴. 재벌도 아니고 한복쟁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도 돈은 꽤 있잖아. 공방 땅값만 해도 수십억이라던데. 그러게. 돈이 다 뭐람. 죽을 때는 다 똑같지. 처리. 그 단어가 박영자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이 지하방이 무덤이 될 겁니다. 박영자는 기억 속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차녀 소희가 급히 공방을 찾아왔었죠. 어머니,
언니가 이상해요. 제 차를 만지작거렸어요. 브레이크 쪽을요. 박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 언니가 왜 그러겠니?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차가 다리에서 강물로 추락했다고요. 박영자는 현장에 달려갔었어요. 다리 난간이 부서져 있었고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못 찾았다고 했어요. 강물에 휩쓸려 갔을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일부러 다리로 돌진한 것처럼 보였어요. 박영자는 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냈습니다. 설마 미란이가? 박영자는 몸서리쳤습니다. 만약 미란이 동생 가족을 제거하려 했다면, 공방을 독차지하려고 사고를 꾸몄다면, 내 새끼들아, 어디 있느냐? 할머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그 시각 전통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하늘은 골판지 위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폐공장 쪽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흑, 흑.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 목소리였어요. 하늘은 골판지를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늘은 폐공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었어요. 가로등도 없었죠. 하늘은 조심스럽게 폐공장 담장에 다가갔습니다. 담장 아래쪽에 환풍구가 있었어요. 녹슨 철 격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환풍구에 귀를 대었어요. 흑, 으윽. 신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하늘은 환풍구 격자를 잡아당겨 봤습니다. 격자가 흔들렸어요. 녹이 슬어서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죠. 내일 꼭 구해드려야지. 하늘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놀이개를 꼭 쥐며 다짐했어요. 엄마 아빠도 누군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도왔을 거예요. 하늘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 낮에 얻은 빵 조각을 넣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하늘은 폐공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폐공장 담장 앞에 섰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환풍구 격자를 잡고 힘껏 당겼어요. 삐걱. 녹슨 나사가 삐걱거리며 빠져나왔죠. 후. 하늘은 숨을 고르고 좁은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철판에 긁혔지만 참았어요. 무릎으로 기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바닥에 먼지가 묻었고 무릎이 쓰라렸죠. 환풍구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늘은 배를 바닥에 붙인 채 팔꿈치로 몸을 끌어당겼어요. 철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무서워. 하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 저 아래서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앞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격자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좁은 방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운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격자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틈이 벌어지자 아래로 몸을 내렸어요. 쿵.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박영자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자는 눈을 깜빡였어요. 환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소녀는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곰팡이 냄새를 뚫고 들어온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박영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할머니, 여기서 나가요. 같이. 하늘이 박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작은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생명력이 전해져 왔죠. 박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구냐? 박영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말이 나왔어요. 저요?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 신음소리 들었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하늘이 박영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몸은 너무 무거웠어요. 약물 때문에 몸이 굳어 있었거든요. 하늘은 이를 악물고 박영자를 부축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팔뚝에 힘줄이 드러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하늘은 박영자를 환풍구 아래까지 끌고 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제 위로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박영자를 환풍구로 밀어 올리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늘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보였습니다. 하늘은 의자를 끌고 와 환풍구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자를 의자에 앉혔어요. 자신이 먼저 환풍구로 올라간 뒤 위에서 박영자를 끌어올리기로 했죠. 할머니,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손 잡아드릴게요. 하늘은 재빨리 환풍구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몸을 뒤집어 손을 내밀었어요. 자, 손 잡으세요. 박영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온 힘을 다해 당겼어요. 박영자의 몸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하늘의 팔이 떨렸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당겼죠. 드디어 박영자가 환풍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영자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환풍구를 빠져나오자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행이다. 하늘은 박영자를 담장 밑까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건물 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알아챈 거예요. 저기다. 박명장이 탈출했어. 미란의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죠. 빨리 가야 해요. 하늘은 박영자를 일으켰습니다. 담장을 넘어야 했어요. 하늘이 먼저 담장을 넘고 박영자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영자의 몸이 담장을 넘어 하늘의 품에 떨어졌죠. 이쪽이에요. 미란의 남편과 부하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췄어요. 하늘은 박영자를 끌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어요. 박영자를 부축하며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놓치지 마. 어디 갔어? 하늘은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박영자를 앉히고 자신도 웅크렸어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어요.
하늘은 박영자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쪽엔 없는 것 같은데 저쪽을 더 찾아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늘은 조금 더 기다렸어요. 완전히 조용해지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안전한 것 같아요. 하늘은 박영자를 일으켰습니다. 빗속을 헤쳐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하늘의 은신처였습니다. 시장 뒷골목 구석이었죠. 한참을 걸었을까요? 골목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박영자를 골판지 위에 앉혔어요. 비가 그쳤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늘은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그리고 박영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박영자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소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어린 얼굴이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죠.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이 환해졌어요. 그 빛 속에서 박영자는 하늘의 목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놀이개였습니다. 작은 매듭과 구슬로 만들어진 낡은 놀이개. 박영자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순간 뿌옇던 머릿속이 번개 맞은 것처럼 또렷해졌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안개처럼 흐렸던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5년 전 처녀 소희의 생일날 박영자가 직접 만들어준 놀이개였어요. 붉은 실과 옥구슬로 정성스럽게 엮었던 그 놀이개. 이게 어떻게? 박영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놀이개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요?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뭐? 보여줄 수 있겠느냐? 박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은 놀이개를 풀어 박영자에게 건넸어요.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듭 방식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실의 굵기, 구슬의 배치,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소희에게. 박영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할머니? 하늘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자는 하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죠. 흐렸던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저요. 서하늘이에요. 그 순간 박영자의 머릿속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눈앞의 소녀가 누구인지, 이 놀이개가 무엇인지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하늘이 손녀의 이름이었어요. 5년 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치매로 흐려졌던 기억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하늘아.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자기 이름을 알고 우시는 걸까요? 너, 할머니를 모르겠니?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누구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 할머니다. 내 진짜 할머니란다. 박영자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죽어가던 몸에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손녀를 찾았다는 기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손녀가 살아있었어요.
내 새끼, 내 새끼가. 박영자는 하늘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하늘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이렇게 우시는지 몰랐지만 그냥 토닥여줬어요.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비는 그쳤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박영자가 몸을 떼었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하다. 할머니가 제 할머니세요? 하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할머니다. 너를 찾았구나.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럼 엄마 아빠는요? 박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내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있다. 너를 지켜줄게. 박영자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어요. 희미한 달빛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5년 만에 다시 만난 혈육이었죠. 어둠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먼저 눈을 떴어요. 옆에서 박영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어젯밤보다 나아 보였어요. 하늘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골목 은신처는 눅눅했어요. 박스더미 사이로 습기가 스며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할머니께 아침을 구해와야 해. 하늘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전부였어요. 어제 모았던 1000조각들도 비에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 가봐야겠다. 하늘은 박영자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전통시장은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고 트럭들이 물건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한복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1000조각을 주어야 했어요. 뒷문 쪽으로 돌아가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봉투를 열어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설마 너 하늘이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항상 하늘을 쫓아내던 한복가게 사장 김순자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하늘이 황급히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하늘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 하늘이구나. 맞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내가 정말 하늘이구나. 박명장님 손녀. 박명장님이요? 박영자 명장님. 내 할머니 말이야. 순자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5년 전까지 내 할머니 공방에서 일했어. 제자였지. 내 엄마도 알았고 너도 봤어. 그때 넌 정말 작았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를 아세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잘 알지. 박명장님은 내 스승이셨어. 근데 넌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니?
할머니는 어디 계시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 있었어요. 뭐라고?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구해냈어요. 어젯밤에. 지금 어디 계시는데? 골목에. 제가 사는 곳에 계세요.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가자. 빨리. 하늘은 순자를 데리고 골목으로 갔습니다. 박영자는 깨어나 있었어요. 골판지에 앉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장님, 순자가 달려가 박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영자는 순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순자야? 네, 명장님. 저 순자예요. 순자가 박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런 곳에? 말하기 힘들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약물 때문에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순자는 박영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굳어진 손가락. 명장님, 병원 가셔야 해요. 안 돼. 미란 씨가 왜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하늘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폐공장 지하 창고, 주사, 탈출.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미란 씨가 그런 짓을?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야 해요. 어디로요? 내 집. 미란 씨는 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 순자는 박영자를 일으켰습니다. 하늘도 함께 부축했어요. 세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국밥집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순자야. 그런데 그분은 국밥집 할머니가 박영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 명장님 아니신가? 맞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순자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단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잠깐만. 국밥 싸줄게. 명장님 드셔야지. 국밥집 할머니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2그릇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순자의 집은 시장 근처 연립주택이었습니다. 2층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거실에는 작은 작업대가 있었고 한복 천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명장님. 순자는 박영자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늘도 옆에 앉았어요. 일단 드세요. 순자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도 국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장님, 정민이한테 연락해야 해요. 정민이? 이정민. 명장님 수석 제자였잖아요. 박영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민이. 그래, 정민이한테.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정민 선생님. 나야, 순자. 순자 선배.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 못해. 명장님이 여기 계셔.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영자 명장님. 지금 내 집에 계셔. 주소 보낼게. 빨리 와.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묶은 모습. 이정민이었습니다. 명장님, 정민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영자를 보자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명장님, 정말 명장님이세요? 정민아. 박영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정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정민은 박영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명장님, 어떻게 된 일이세요? 미란 씨가 명장님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어요. 정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미란 씨가 그런 짓을 믿을 수 없어요. 증거는 있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다. 아무것도. 그럼 경찰도 못 믿어요. 미란 씨가 뭐라고 할지 몰라요. 정민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명장님 건강부터 회복시켜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손가락에 뭔가 있었어요. 손가락? 모두가 하늘을 봤습니다. 바늘처럼 생긴 반지요. 할머니가 항상 끼고 계셨어요. 박영자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작은 바늘 모양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바늘이었습니다. 한복 장인의 상징이었죠. 이거 열어봐.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늘 속이 비어 있었어요. 정민이 바늘을 돌리자 작은 캡슐이 나왔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초소형 SD 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박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SD 카드를 삽입했어요.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재생해 볼까요? 정민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이 보였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죠. 5년 전,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차에 다가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박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영상 속 미란은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더니 나왔어요. 손에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건드린 것 같아요.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자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박영자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은 내 딸이다. 할머니 딸이요? 그래. 박영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기도 하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잊어? 미안하다 하늘아. 박영자가 하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뿌리쳤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할머니 딸이 우리 엄마 아빠를. 하늘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5년 동안 품고 살아온 의문이 풀린 순간이었지만 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박영자는 하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늘아,
할머니를 믿어다오. 내가 반드시 복수해 주마. 내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절한 애원이었어요. 하늘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를 믿을게요. 박영자는 하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민과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미란 씨가 사람을 풀었대요. 명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박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나? 이미 시장 일대를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군. 박영자는 일어섰습니다. 정민아, 안전한 곳을 아느냐?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외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에요. 거기로 가자.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순자가 옷가지를 준비했고 정민이 차키를 꺼냈어요. 명장님, 빨리 가시죠. 하늘은 놀이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박영자는 SD카드를 다시 바늘 반지 안에 넣었어요.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가자. 네 사람은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재빨리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장 입구에 검은 SUV 2대가 멈춰 섰어요. 선글라스 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박영자는 하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박영자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외곽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정민이 알고 있던 곳이었어요. 한복 박람회 준비를 할 때 사용하던 작업실이었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집도 별로 없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옥 특유의 나무 냄새가 났어요. 마루가 반질반질했고 방은 깨끗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작업대가 있었어요. 바늘과 실, 천 조각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작업대를 봤습니다. 손가락이 근질거렸어요. 얼마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작업 공간인지 몰랐습니다. 명장님, 여기 앉으세요. 순자가 방석을 깔아줬습니다. 박영자는 천천히 앉았어요. 몸이 아직 무거웠습니다. 약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거든요. 하늘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골목 구석에서 자던 아이였어요. 이런 따뜻한 방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 박영자가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민과 순자도 옆에 앉았어요. 5년 전, 내가 4살 때였다. 박영자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 소희는 내 처녀였어. 착하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지. 박영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소희에게 한복 기술을 물려주려 했다. 장녀 미라는 손재주가 없었거든. 그게 미란에게는 상처였나 보다. 박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전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 나는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지. 붉은 명주 저고리를 짓기 시작했단다. 가장 좋은 명주를 골랐어. 붉은색이었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짓고 있었어. 박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내 엄마 소희가 급히 공방을 찾아왔어. 얼굴이 창백했지.
박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5년 전 그날 밤, 어머니, 소희가 공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박영자가 바늘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냐? 오늘 주차장에서 봤어요. 언니가 제 차를 만지작거렸어요. 차 밑에 들어가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쪽이었어요, 어머니.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언니가 왜 그러겠니? 착각이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소희야, 신경 쓰지 마라. 언니가 그럴 리 없어. 박영자는 소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박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어. 차가 다리에서 강물로 추락했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 아빠, 그리고 너 모두 죽었다고 했어.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박영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소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박영자는 흐느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박영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붉은 저고리를 완성하지 못했어.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거든. 미완성으로 공방 서랍에 넣어뒀지. 박영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할머니는 너를 죽은 줄 알았어. 5년 동안 매일 밤 울었단다. 하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가족이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장님, 그럼 하늘이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 차가 강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늘이만 살아남았을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미리 하늘이를 빼냈던 건 아닐까요? 사고 나기 전에요. 모두가 순자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만약 미란 씨가 사고를 계획했다면 혹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늘이만은 살리려 했을 수도. 아니야. 박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이에게 그런 양심은 없어. 나를 지하에 가둔 걸 봤잖아. 그럼 다른 누군가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모두가 하늘을 봤습니다. 사고 나던 날, 아주 희미하게 기억나요.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누군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품이었어요.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그게 다예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박영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자? 혹시 소희가? 마지막 순간에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희는 차 안에서 같이. 정민이 물었습니다. 명장님, 혹시 소희 씨 친구 중에? 친구. 박영자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있었어. 소의 친구가 하나 있었지. 젊은 여자였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구나. 박영자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어요. 괜찮아요, 명장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순자가 박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민 씨? 저 박람회 준비위원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한복 박람회 개막식 있잖아요. 박미란 씨가 박영자 명장 후계자로 시연하겠다고 신청했어요. 뭐라고요?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미란 씨요? 명장님 후계자로요? 네. 명장님 딸이라며 서류도 다 제출했어요. 명장님은 건강상 이유로 은퇴하셨다고 하던데 정민은 박영자를 봤습니다. 박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장님 들으셨죠? 그래. 박영자는 일어섰습니다. 비록 몸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놈이 내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는구나. 명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멀리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서 미란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박람회에 간다. 네, 내가 직접 가서 모든 걸 끝낸다. 박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명장님 위험해요. 미란 씨가 사람들을 풀어서 찾고 있다고요. 상관없어. 박영자는 작업대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붉은 명주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내 생일을 위해 짓던 저고리야. 박영자는 붉은 명주를 꺼냈습니다. 미완성이었어요. 앞선만 겨우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5년 전 손을 뗀 뒤로 한 번도 만지지 못했어. 박영자는 붉은 명주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완성할 때가 됐다. 박영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랑 같이 만들어 볼래? 저요? 그래. 너도 배워야지. 우리 집안의 한복 기술을.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박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박영자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붉은 명주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실이 천을 따라 흐르는 모습이 마치 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늘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의 손놀림을 따라갔어요. 하늘아, 이리 와서 해봐. 제가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하늘은 조심스럽게 바늘을 잡았습니다. 박영자가 하늘의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와, 하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영자는 하늘의 얼굴을 봤습니다. 꼭 어린 시절 소희와 닮았어요. 잘하는구나. 정말요? 그럼 내 엄마를 닮았어.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손재주가 좋았단다. 두 사람은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5년 만에 다시 이어진 끈이었어요. 정민과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붉은 명주 저고리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박영자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소희야, 엄마가 이제 하늘이를 지킬게. 그리고 내 원수를 꼭 갚아줄게. 박영자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영자의 몸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약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며 손가락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혀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하늘은 매일 할머니 옆에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하늘아, 실을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 아, 네.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박영자는 하늘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붉은 명주 저고리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앞섭이 이어졌고 소매가 붙었습니다. 이제 김만 달면 끝이었죠. 할머니, 이거 정말 예뻐요. 하늘이 저고리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햇살을 받은 붉은 명주가 반짝였어요. 그래, 이건 내 생일을 위해 엄마가 준비했던 거란다. 이제 할머니가 완성해 주는 거야. 박영자는 저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민 씨? 저 박람회 준비위원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한복 박람회 개막식 있잖아요. 박미란 씨가 박영자 명장 후계자로 시연하겠다고 신청했어요. 뭐라고요?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미란 씨요? 명장님 후계자로요? 네. 명장님 딸이라며 서류도 다 제출했어요. 명장님은 건강상 이유로 은퇴하셨다고 하던데. 정민은 박영자를 봤습니다. 박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장님 들으셨죠? 그래. 박영자는 일어섰습니다. 비록 몸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놈이 내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는구나. 명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람회에 간다. 네, 내가 직접 가서 모든 걸 끝낸다. 박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명장님 위험해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가 사람들을 풀어서 찾고 있다고요. 상관없어. 이제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비하자. 박람회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시장으로 나갔어요.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간 거였죠. 한옥에는 박영자, 하늘, 정민만 남았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정민은 노트북으로 박람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정민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장님, 큰일 났어요. 뭐냐? 미란 씨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박영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봤어요. 검은 SUV 세대가 마당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 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어떻게 여길 알았지?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를 쫓았나 봐요. 박영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아, 뒷문으로 나가.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괜찮아. 너만 도망가.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하늘이 박영자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쿵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미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아, 하늘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 명장님은요? 내가 시간을 벌게. 안 돼요.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기서 미란의 남편이 앞장섰습니다. 뒤에 5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죠. 정민이 하늘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남자들이 막고 있었어요. 도망갈 생각 마. 앞뒤가 막혔습니다. 박영자는 하늘을 뒤로 숨겼습니다. 정민도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남자가 정민을 밀쳤습니다. 정민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정민 선생님. 하늘이 달려갔습니다. 남자들이 박영자를 둘러쌌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따라오시죠. 싫다. 박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실 겁니까? 남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부하가 박영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놓아. 박영자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물로 약해진 몸에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 하늘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의 다리를 발로 찼어요. 이 꼬마가. 남자가 하늘을 밀쳤습니다. 하늘이 바닥에 굴렀어요. 하늘아. 박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어머님. 남자가 박영자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영자가 남자의 손을 물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이 할망구가.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영자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그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박미란이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당이었어요.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미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마루에 울렸어요. 또각, 또각, 또각.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미란이 박영자 앞에 섰습니다. 2 사람이 마주봤어요. 박영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짐승아. 짐승이라고요?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를 짐승으로 만들었잖아요. 무슨 소리냐? 어릴 때부터 항상 동생만 예뻐하셨잖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손재주가 좋네. 소희는 재능이 있네. 저는요? 저는 어머니 딸이 아니었나요? 손재주 없다고, 한복 못 짓는다고, 그래서 저를 무시했잖아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영자는 미란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란아. 그건. 닥쳐요. 미란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박영자의 뺨을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동생만 사랑했어요. 동생한테 기술 물려주려 했잖아요. 저는 뭐예요? 그냥 쓸모없는 자식이었나요? 미란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나요? 내가 동생을 죽인 것도 내 잘못이더냐? 박영자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내 동생을 죽였냐?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있다. 박영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늘 반지를 보여줬어요. 이 안에 내가 차를 조작하던 영상이 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CCTV 영상이야. 5년 전 주차장에서 내가 소의 차 브레이크를 건드리던 모습 다 찍혀 있어. 박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미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요? 그걸로 뭘 할 건데요? 경찰에 넘긴다. 경찰이요? 미란이 박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들으세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의 말을 누가 믿을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지금 실종 상태였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집을 나가셨다고요. 미란이 박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억지로 바늘 반지를 빼냈어요. 이제 이 증거도 제 거예요. 안 돼. 박영자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미란이 바늘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미란이 하늘을 봤습니다. 신혼불명의 거지 아이잖아요. 이 아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하늘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미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자, 이제 미란이 박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와 이 아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겠어요. 미란아, 제발. 늦었어요. 미란이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데려가. 그리고 미란이 정민을 봤습니다. 이 여자도 같이. 안 돼요.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세 사람을 모두 붙잡았어요. 놓아라. 박영자가 몸부림쳤습니다. 할머니, 정민 선생님. 하늘이 울부짖었습니다. 세 사람은 끌려나갔습니다. 차에 실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란이 차에 올랐습니다. 박영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잖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독이었어요. 넌 절대 내 후계자가 될 수 없어.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한복을 모르니까.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그래요. 저는 어머니처럼 못 짓죠. 하지만 어머니 이름은 제가 쓸 수 있어요. 다음 주 박람회에서 제가 어머니 후계자로 나설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박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순 없다. 누가 막을 건데요? 미란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박영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다시 폐공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뒷좌석에서 정민과 함께 떨고 있었습니다. 박영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하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옥으로 돌아온 순자. 다녀왔습니다. 물건 다 샀어. 순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부서진 문, 흩어진 물건들. 명장님? 정민 선생님? 하늘아?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때 순자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붉은 저고리. 거의 완성된 저고리였어요. 순자는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박영자의 글씨였습니다. 만약을 위해 순자에게. USB는 작업대 서랍 안.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CCTV 영상. 박미란이 차에 다가가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모습. 이게 백업본이었구나. 순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폐공장 지하 창고. 박영자, 하늘, 정민은 다시 그곳에 갇혔습니다. 똑같은 침대, 똑같은 곰팡이 냄새.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또. 세 사람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할머니. 괜찮아, 하늘아. 박영자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명장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정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박영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곰팡이 얼룩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왔어요.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다음 주 박람회까지는 살려둘게요. 그 전까지는 조용히 계세요. 미란이 주사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주사 맞으셔야죠. 박영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나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하늘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박영자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순자가 있어. 순자가 분명 우리를 구해줄 거야. 박영자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순자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분명 뭔가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물방울 소리만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또, 또, 또. 박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게. 내 딸을 반드시 지킬게. 박영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폐공장 지하 창고에서 박영자는 매일 주사를 맞았어요. 손가락이 다시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박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박람회 개막식이다. 순자, 제발. 박영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울 코엑스 전시장이었습니다. 전국 한복 박람회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복 장인들, 기자들, 바이어들,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성대한 개막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 뒤편 박미라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자주색 당이에 금실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해. 미란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박영자 명장의 공식 후계자로 인정받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제 거예요. 명성도 공방도 모든 게. 미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란 씨,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미란이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또, 또, 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박영자 명장의 후계자 박미란 씨의 한복 시연이 있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란이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란입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습니다. 제 어머니 박영자 명장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 어머니의 기술을 계승하겠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찰칵 찰칵 찰칵. 미라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천과 바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기술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경찰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할머니가 따라왔어요. 순자였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중앙에 섰어요. 수척한 몸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오른쪽에는 9살 소녀가 서 있었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젊은 여성이 박영자를 부축하고 있었죠. 정민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툭, 툭, 툭. 지팡이 소리만이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요. 관객석 사이를 지나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분이 박영자 명장님 아니신가? 은퇴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무슨 일이지? 박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무대 앞까지 왔습니다. 박영자는 무대 위를 올려다봤어요. 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렸어요.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지하 창고에 가둬뒀는데?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영자는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1계단, 2계단. 천천히 올라갔어요. 정민이 박영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하늘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무대 위에 섰습니다. 박영자는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려가라. 박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닥치고 내려가라고 했다. 전시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박영자 명장님이 살아계셨잖아. 은퇴가 거짓말이었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미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거예요. 치매 때문에. 치매? 박영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난 멀쩡하다. 박영자는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박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친딸에게 폐공장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시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갇혀 있었다고? 기자들이 펜을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독극물을 주사 맞았습니다. 손가락을 마비시키는 약이었죠. 한복을 못 찍게 만들려고요. 박영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박영자가 미란을 봤습니다. 제 딸이 제 모든 걸 빼앗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공방도 명성도 재산도. 그리고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둘째 딸마저 죽였습니다. 전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세상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없다고? 순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순자는 노트북을 스태프에게 건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해 주세요. 스태프가 당황하며 순자를 봤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하세요.
스태프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검은 화면.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구석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2347. 5년 전.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차에 다가갔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여자.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차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카메라가 그 얼굴을 선명하게 잡았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전 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 박미란 씨잖아. 미란은 차 밑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몇 분 후 나왔어요. 손에 작은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렌치였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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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란을 향해, 박영자를 향해, 스크린을 향해. 셔터 소리가 전 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박미란 씨, 이게 사실입니까? 5년 전 사고가 조작이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 한 겁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영상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얼굴도 모든 게 분명했어요. 박영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년 전 제 둘째 딸 박소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다리에서 강물로 추락했죠.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습니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알았어요. 사고 전날 밤 언니가 차를 만지작거리는 걸 봤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영자를 봤어요. 다음 날 박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차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대요. 제 둘째 딸과 사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살 손녀도. 박영자가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박영자는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손녀입니다. 서하늘. 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혈육이에요. 사람들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박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고아원을 나와서 혼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관객석에서 여자들이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남자들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 달 전 우연히 이 아이가 날 구해줬습니다. 폐공장 지하 창고에서 환풍구를 타고 들어와서 죽어가던 날 살려줬어요. 박영자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목에 걸린 놀이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놀이개였거든요. 이 아이가 제 손녀라는 걸. 박영자는 하늘을 놓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진짜 후계자입니다. 제 손녀이자 제 기술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두 명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전시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짝짝짝짝.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을 향한 박수였어요. 살아남은 아이를 향한 응원. 역경을 이겨낸 가족을 향한 격려. 미라는 무대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었어요. 화장이 눈물에 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박영자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동생만 예뻐하셔서.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냐? 박영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을 죽였냐?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박미란 씨 살인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일어서세요. 경찰이 미란을 일으켰습니다. 미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무대를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영자를 봤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박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을 보지 않았어요. 미란은 끌려나갔습니다. 전시장 문이 닫혔어요. 박영자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복을 지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박영자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모든 기술을 가르칠 겁니다. 50년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이 아이가 이어갈 겁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 전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명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손녀와 함께 한복을 완성할 겁니다. 5년 전 이 아이 생일을 위해 짓던 붉은 저고리가 있어요.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죠. 그걸. 박영자가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함께 완성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박수가 또 터졌습니다. 순자와 정민이 무대 위에서 박영자를 부축했어요. 셋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 하늘, 순자, 정민. 가족이자 동료, 스승이자 제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이 순간이 내일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었어요. 박영자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한복을 지어온 인생. 딸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손녀와 함께. 박영자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정민이 팔을 부축했어요. 하늘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머니, 응?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박영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그래, 하늘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박영자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우리 집으로. 할머니 공방으로 가는 거야.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뒤에서 순자와 정민이 따라왔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수의 날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람회가 끝난 다음 날, 법원이었습니다.
박미란의 재판이 열렸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영자와 하늘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정민과 순자가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피고인 박미란,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란이 일어섰어요.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던 화장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피고인은 살인미수, 강금, 폭행, 재산 편취 미수 등의 혐의로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 말 없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박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원망할 겁니다. 미란아, 박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무시했어요. 동생만 사랑했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후회도 참회도 없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버렸으니까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런, 끝까지 저러네.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퇴정하십시오. 교도관들이 미란을 끌고 나갔습니다. 미란은 끝까지 박영자를 노려봤어요. 원망으로 가득한 눈빛. 박영자는 그 눈빛을 받아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명장님, 정민이 박영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박영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하지만 박영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는 잘해야지. 하늘이는 제대로 키워야 해. 하늘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지. 박영자는 하늘을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명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손녀를 찾은 기분이 어떠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영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 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미로서 죄송합니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영자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녀와 함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복도 짓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자들이 또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며칠 후 박영자의 공방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 50년 전통의 그 공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박영자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오래된 나무 문이 소리를 냈어요. 와. 하늘이 감탄했습니다. 한옥의 처마, 기와지붕, 마루.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박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작업대, 바늘, 실, 천. 박영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대에 앉았어요. 손으로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하늘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름다운 색깔, 정교한 자수.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동안 만든 거란다.
하늘은 한복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명주가 손끝에 닿았어요. 박영자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붉은 천을 꺼냈어요. 붉은 명주 저고리, 미완성이었습니다. 하늘아, 내 할머니, 이제 이걸 완성하자. 네. 하늘이 달려왔습니다. 박영자 옆에 앉았어요. 박영자가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붉은 명주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실이 천을 따라 흐르는 모습이 마치 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늘아, 이리 와서 해봐. 네. 하늘이 바늘을 잡았습니다. 박영자가 하늘의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잘하는구나. 정말요? 그럼 내 엄마를 닮았어.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손재주가 좋았단다. 두 사람은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5년 만에 다시 이어진 끈.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과 순자가 들어왔어요. 명장님,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네 사람이 함께 작업했어요. 깃을 달고 고름을 달고 마무리 자수를 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작업실을 물들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저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박영자는 저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을 받은 붉은 명주가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아. 네. 입어봐. 제가요? 그래. 이건 원래 내 거니까. 하늘은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었어요. 붉은 저고리가 하늘의 몸에 딱 맞았습니다. 와.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장님, 정말 아름다워요. 박영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희야, 우리 딸, 내 딸이 이렇게 컸어. 박영자는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하늘도 할머니를 안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자와 하늘은 함께 어디론가 향했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요? 언덕 위 조용한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소의 남편의 묘였어요. 하늘은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꽃을 놓았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랑 같이요. 박영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왔다. 하늘이 데리고 왔어.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이는 박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끝까지 어미를 원망하더라. 참회도 안 했어. 그게 더 슬프구나. 박영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미란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게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었어. 하지만 이제 박영자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엄마가 지킬게. 잘 키울게. 내 기술도 하늘이한테 다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부디 편히 쉬어라. 하늘도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한복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늘이 저고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완성했어요. 예쁘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붉은 저고리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자는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내 할머니,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게. 내 어른 될 때까지, 내가 훌륭한 한복 장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다 볼 거야. 정말요? 그럼 박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한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영자의 공방. 작업실에서 하늘은 할머니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10살이 된 하늘. 이제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박영자가 하늘의 작업을 살폈습니다. 실을 조금 더 팽팽하게 당겨봐.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어요. 감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아, 쉬는 시간이다. 네. 하늘이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정민이 마루에 앉아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 네, 정민 선생님. 하늘이 마루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깨끗한 한복 치마 저고리, 단정한 머리, 밝은 표정. 대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선생님. 하늘이 달려갔습니다. 순자가 하늘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네. 한 뼘 더 컸어요. 박영자도 마루로 나왔습니다. 순자야, 왔구나. 네, 명장님. 네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장님, 다음 주 전시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하늘이가 도와줘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야. 박영자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도 작품 하나 출품하기로 했어. 정말요? 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하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주머니인데요.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늘이 대단한데? 에이. 하늘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박미란 씨 수감 1년. 교도소 내 모범수로 지내. 네 사람의 시선이 TV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미란의 모습이 나왔어요.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수건을 접고 있었어요. 표정 없는 얼굴. 하루 종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 박미란 씨는 현재 모범수로 분류되어 단순 작업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미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어요. 박영자는 TV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할머니. 하늘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미란이 인생을 사는 거야. 어미로서 미안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지. 박영자는 TV를 껐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네.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마당을 물들였어요.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늘아, 내 할머니 행복하니? 박영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한복도 배우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박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도 행복해. 박영자가 하늘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곁에 와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구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녀. 따뜻한 그림자가 마루에 드리워졌습니다. 정민과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방에 불이 켜졌어요. 작업실에서 바느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자와 하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복을 짓고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72살 한복 장인의 손, 10살 소녀의 손, 두 손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끝났습니다. 미란의 원망도 후회도 이제는 저 멀리 있었어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명주처럼 아름답고 한 땀 한 땀처럼 정성스러운 그런 미래가. 이렇게 박영자 명장과 손녀 하늘이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와 손녀.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붉은 명주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박미라는 끝까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는 손녀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원망과 복수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진정한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곁에는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